경제활동이 중단된 퇴직자분들께 영상과 책, 그리고 상담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의 모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은 도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메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시설관리 분야에 대해 소중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어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도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많은 40대에서 50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 역시 퇴직 이후의 벌이에 대해 항상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님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가지고 자꾸 네, 가까이 지금 사실 밤이거든요. 밤늦게 지금 하고 있는데 피곤했나 봐요. 이렇게 눈에 자꾸 눈물이 맺혀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는 뿌연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퇴사 이후 틈틈이 준비해서 현재 전기기사 소방안전관리자 2급 취득한 상황입니다. 잘하셨는데? 갖출 거 다 갖추신 것 같은데. 하지만 최대한 회사에서 버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영상 보다 보니 도전님도 40대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린 거죠? 네, 잘렸습니다. 자, 저는 도전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자이든 타이든 퇴사해야 하는 분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계신지, 그리고 퇴사의 분위기나 상황 등을 어떻게 인지하게 되고 어떠한 이유로 퇴사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도전님을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그리고 퇴사의 분위기나 상황 등을 어떻게 이제 퇴사하게 될 것 같다 이런 걸 인지하는지, 어떤 이유로 퇴사하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되게 다양한데, 그죠? 솔직히 퇴사를 안 당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어떻게 하여 퇴사한 것인지, 만약 그 당시 어떻게 대처했다면 퇴사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궁금하시군요. 알겠습니다. 현재 직장 생활하는 상황에서 경험, 노하우 등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요. 그런 게 궁금하셨구나. 어떻게 버티느냐. 예. 퇴사 이후 멘탈 관리나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경험들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나이가 40대 후반이며 광학장비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그렇듯이 실적에 대한 압박이 강하고 조직적인 분위기보다는 보다 개인적인 분위기가 훨씬 강한 회사입니다. 서로 돕기보다 개인의 이익과 실적을 중시하는 회사 분위기에서 저도 오래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전님의 이야기도 궁금하고 다른 구독자분들 댓글도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얘기하던 거하고 살짝 방향이 달라서 질문이 그런 거였군요. 그러면 일단 제 얘기를 그냥 하면 되네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제 댓글로 달아주실 거고, 그쵸? 그러면 자, 이게 제 얘기를 그냥 지금까지 해가지고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압박이. 예. 그래서 지금 묻고자 하는 게, 자, 자이든 타이든 회사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버티는지. 1번이 어떻게 버티는지. 자, 1번. 어떻게 버티는지. 그리고 2번은 뭐였죠? 잠깐만요. 그리고 퇴사 분위기 상황을 어떻게 인지. 아,
퇴사 느낌이 어떻게 인지가 되는지, 인지 방법, 그리고 퇴사하는 이유, 퇴사하게 된, 퇴사하게 된 이유, 그죠? 어떻게 인지하게 되고, 어떤 이유로 퇴사하게 된 건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하나 더 있네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대처했다면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그 대처 방법.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셨던 거네요. 자, 어떻게 버티는지. 버티는 건 간단합니다. 바짝 엎드리는 거. 갑자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중간 관리자가 나를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열심히 하겠구나. 이러면은 보통 괜찮다고 보는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중간 관리자가, 그러니까 위에 사장단이 있고, 임원단이 있고, 거기에 부장, 차장, 과장, 이게 쭉 있다 보면은 보통 이런 사람들 중간 관리자잖아요. 중간 관리자가 만약에 나를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으면, 일단은 위에다가 인사고과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쓰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만 갖고 어느 정도 저기 한다 그러면 바짝 엎드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래 그래도 얘 쓸만하네 이럴 때는 그러면서 인사고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예, 좋게 할 수도 있고 기회가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 사장단 임원단 쪽에서 야 이번에 구조조정하자. 부장 애들 돈 많이 받아가던데 하는 일 없더라. 걔들 자르자. 이래서 왜냐면 윗대가리를 잘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본인이 지금 이제 불안해요. 그러면 밑에 놈을 까서라도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한테는 바짝 엎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불안인지 지금 이 퇴직의 불안이 어디서 출발됐는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와서 누구든 잘라야 돼. 그러면 소용 하나도 없고요. 만약에 이런 거는 안정적으로 가는데 다만 내가 문제인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중간 관리자가 있다면 그들의 인식을 좀 바꾸도록 노력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사람들이 뭔가를 했을 때 바짝 엎드려서 그냥 하는 것. 그게 저는 버티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퇴사 느낌. 퇴사할 것 같은 그 인지는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일단은 많이들 이럴걸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요. 이제 나보다 먼저 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해요. 네, 나보다 그렇게 1년 선배, 2년 선배들이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1년 선배들이 거의 안 남았어요. 그럼 이제 그러다가 우리 동기들이 한둘씩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때가 왔다고 느끼죠. 보통. 요럴 때.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이 병 걸려 죽거나 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노화로 그냥 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나도 때가 되겠구나, 곧.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지금 당장 안 잘린다 하더라도, 당장 버틴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정리가 돼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바짝 엎드리거나 이래도 소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순리에 따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거 말고도 인지 방법이 있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회사에서 큰 손해를 입히는 사고를 쳤을 때,
아, 내가 사고를 하나 쳤어요. 근데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일으킬 것 같아. 느낌 오잖아요. 예, 아, 나 잘리겠구나. 느낌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있고요. 자, 그리고 퇴사한 이유. 제가 퇴사한 이유. 저는 퇴사한 이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못 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연구소였습니다. 연구기관에 근무를 했었고 연구기관은 어, 어떤 뭔가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뭔가를 판매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매를 위해서 영업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도 안 해, 판매도 안 해, 영업도 안 해. 어찌 보면 끝없이 돈이 들어가는 그냥 낭비의 그냥 어떤 항아리?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낭비만이. 계속 그냥 근데 여기에, 예, 밑 빠진 물독에 물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뭐 하나가 반짝하고 개발이 돼서 뭔가가 히트를 치면 이게 판매나 영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구조인데, 이게 개발이 되는 게 계속 밀리고 안 되고 오래 가게 되면, 네,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이제 사장단이나 어떤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여기다가 자본을 잠식하는 거는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만둬라. 이런 경우를 내려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자, 그러면 누군가는 계속 자본을 넣고 있죠. 이걸 보통 펀드라고 그러는데 저희 연구기관은요. 우리 연구기관에다가 펀드를 가장 많이 주는 곳이 어디였냐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곳이에요. 멜린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빌 게이츠. 와이프 이름이 멜린다죠? 외국은 성 같이 쓰죠? 부부가. 그래서 빌 앤 멜린다 게이츠가 파운데이션 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그 재단이 예, 빌 게이츠가 그 모기 퇴치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 아세요? 예, 그래서 여기에 연구 의학 쪽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저희 연구기관에 가장 많은 펀드를 제공하는 곳이 여기예요. 두 번째가 락펠러라고 아세요? 스펠링은 좀 틀릴 수 있어요. 한글로만 맨날 쓰다 보니까. 락펠러 파운데이션도 두 번째였어요. 그래서 이 펀드가 가장 큰데 여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굉장한 펀드를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펀드를 제공한 거는 우리 연구기관의 사무총장님 때문이었어요. 네. 그분의 연구 때문에 지원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다른 곳의 사무총장으로 이제 예, 퇴임을 하고 다른 곳에 가시게 되면서 이 펀드가 일로 따라가 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한테 이제 제공이 안 되는. 예. 여기는 사람을 보고 연구에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 기관에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연구를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펀드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저희 쪽에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총장님이 이제 뭔가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하시면서 그 사무총장님이 계속 이제 필요 인원들을 연구 인원들을 늘린 거죠. 계속 늘려가지고 막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제 갑자기 그분이 떠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부서별로 막
없어진 부서도 있고.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이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거의 그 폭탄 맞았어요. 말씀드렸나요? 12명 중에 1명 남았어요. 이분도 참 대단해, 진짜, 1명. 나머지가 다 그만두고 다른 데로 나가게 돼요. 그 중에 1명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서 그거는 뭐 펀드가 안 나오게 되는 게, 야, 진짜 안 나와? 야,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버티냐? 근데 그게 그대로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만두게 됩니다. 퇴사 이유는 그랬어요. 이거는 대처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대처 방법 이 사람처럼 하면 되겠네요. 이 1명. 이 1명처럼 대처를 하면 되는데, 이 1명의 대처는요, 되게 비굴해요. 네. 이분 지금도 있어요. 어, 바퀴벌레가 굉장한 적응력을 보이죠? 네. 저는 바퀴벌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버티는 건 대단해요. 제가 지금까지 버티는 걸 이 사람 따라간 사람을 못 봤어요. 근데 참 비굴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음, 부하 직원 다 쟤 때문이다라고 모든 책임과 핑계는 다 돌려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제가 잘못이었다. 나는 잘못 없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증거를 마련하는 이런 사람들 있어요. 예. 언제나 그 나는 잘못 없다는 증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 예.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생각은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글쎄 그런 데서 대처를 해야 되나? 나가야 될 때가 되면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안 맞나? 저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게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바람에 저는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어요. 저하고 제 밑에 있던 친구도 당하고 그냥 다 그냥 예, 칼, 저 칼로 무썰듯이 댕강하고 달려나갔어요. 부서가 저쪽 부서도 그렇고 그때는 능력 좋고 그동안 뭐 일을 잘해왔던 거 이런 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그렇게 해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 댓글로 다른 분들도 많이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그때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여기는 약간 짧고 굵게 가는 게 아니라 가늘고 길게 가는 조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원할 줄 알았어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그냥 영원히 다니면 되지 뭐. 많이는 못 받더라도 뭐 정년까지 갈 수 있을 건데 뭐 이러면서 편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저의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이 아까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좀 나눠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지금 질문자님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메일 알려드릴게요. 질문 주시는 이메일은 ksjun3610 네이버닷컴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책 나왔죠? 제가 책 2권 나와 있는데 시설 관리에 관한 책 저기가 2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커피값 5,000원밖에 안 해요. 네, 5,000원입니다. 책값이.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한번 구매해서 보시면 시설 관리 모르셨던 분들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저한테 커피값 주기 아깝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동영상 정주행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다 정주행하시면 다 아실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거를 한 책에다 쫙 정리해서 넣어놓은 게 책입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은 많이 길어졌네요.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한 거에 대한 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버티는지
어떻게 인지하는지, 최소한 이유가 뭔지, 대체 방법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